또 방송으로는 최초가 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뽑는 채용은 공개 채용이 대부분이에요. 공개 채용이에요. 공채. 특별 채용은 경력 사원들을 위주로 많이 뽑습니다. 특별 채용. 경력 사원들. 그래서 아나운서라든지, 그다음에 기자라든지 지방 지역사에서 발군의 실력을 갖고 있다가 특별 채용도 전부 다 공개를 하죠. 특별 채용을 할 때 채용의 형식이 좀 다른다는 거지 전부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 채용을 하게 되면 아나운서라든지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주로 뽑게 되는데, 보면 조금 이따 이제 각 직업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역사에서 경력을 쌓던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렇게, 또는 케이블 TV라든지 또 타사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수평 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럴 경우도 있고요. 자, 또는 뭐 스카웃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예능 PD들이 많이 움직이고 드라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공채의 경우는요, 입사 시험이 주로 거의 4차로 이루어집니다. 1차에서 4차. 1차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서류 전형이죠. 서류 전형. 그 다음에 2차는 실기와 필기 시험. 물론 이제 직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필기와 실기. 3차와 4차가 면접인데, 4차는 결국 마지막 이제 테스트인데 임원 면접이에요. 임원들 면접.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채용, 뭐 한 명을 뽑는다면 뭐 3배수 정도, 4배수 정도 이렇게 하고, 마지막 그분들이 심사를 받는, 면접을 받는 그런 형태, 마지막 임원 면접. 자, 3차는요, 개인적으로 면접을 볼 수도 있고, 개인도 여러 종류입니다. 한 명씩 들어와가지고 여러 심사위원들에게 받을 수도 있고, 수가 별로 없을 때는, 그 다음에 3차 면접까지 올라온 사람들, 우수한 사람들 너무 많아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각 부문별로 뽑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여러 명, 4명 내지 5명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가끔 TV에서도 보시죠. 들어와서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대답을 하는 그러한 면접도 있고요. 자, 그걸 둘 다 개인 면접이라고 봅니다. 개인 면접. 그리고 그룹 면접이 있어요. 그룹 면접. 그래서 그룹 면접은요, 또 2가지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PD를 채용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능 PD라든지 이렇게 시사교양 PD, 랜덤으로 팀을 구성을 시켜서 3시간 정도 시간을 주고 기획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팀별 기획서. 그래서 기획서가 작성이 되고 나면 그 팀원들 간의 그 의견 발표의 시간을 면접관 앞에서 하게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작년에 미디어 포트폴리오에서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소서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소서 잘 쓰는 작성법 있습니다만, 그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것까지 얘기하자면 너무 또 다른 과목이 되니까 너무 길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개요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룹 면접에서는 1박 2일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하물며 저 밤에 모여서 회식하는 그런 시간까지 가지면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면접이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 면접과 그룹 면접을 하고 있는 게 3차 면접이다. 3차 시험이다.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자소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각 직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포트폴리오나 또 여러 가지 작품, 프로그램 또는 경력 이런 것들을 표기하는 그런 시험이겠죠. 그래서 1차 시험은요, 간단하게만 잠깐 말씀드리면 워낙 인원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작년에 세상에 제가 저도 이제 방송사에서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가 자원을 해서 시험 감독관을 들어갔어요. MBC에서 기자하고 PD들을 몇 명밖에 뽑지 않은데 수만 명이 몰렸고 1차 서류 전형에서 통과된 사람들 필기시험을 보는 현장에 동국대학교에서 봤습니다만 작년 겨울에 그때 제가 자원해서 감독관 이제 봤습니다만 그때 모인 사람들 5천 명이에요. 필기 보는 사람들만. 자소서 그러니까 이런 그 서류 전형에서는 얼마나 많이 몰렸겠습니까? 1차에서는 그 사람들을 출연해서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늘구멍이죠. MBC에서 그동안 사람들을 많이 안 뽑았기 때문에 많이 몰렸던 걸로도 생각이 됩니다만 공채 시험에 어쨌든 평소에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몰리는 편이죠. 자, 1차 시험은요. 그래서 그 몇몇 채 심사위원이 서류 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그 제약이 있어요. 본업도 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계속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꼼꼼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 그 요령이 있어요. 1차 시험은 다시 말해서 2차로 넘어가는 관문에 붙이기, 합격을 시키기 위한 전형이라기보단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출연에는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소서라든지 이런 작성을 할 때 너무 지루하거나 천편일률적인 자소서는 금물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저는 뭐 아주 그 온화한 어머니와 그다음에 근엄하신 아버지 밑에서 몇남 몇녀로 태어났는데 그 어려서부터서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어떠한 것들을 뭐 자유를 허락하시고 뭐 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누구나 많이 즐겨 쓰는 천편일률적인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보다는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면접 때까지 올라오시면 반드시 자소서를 보면서 자소서나 이력서는 간략하게 한 장의 페이퍼에다 전체적인 회사에서 원하는 부분을 써 넣는 거고요. 사진과 함께 항상 정장을 하고 찍는 게 좋죠.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넥타이도 파란색을 하는 게 좋고 청색이나 검정색 쪽 자켓을 입는 게 좋습니다. 감색이나 그래서 그런 사진을 이력서에 싣고 자소서는 임팩트를 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두괄식 문장이 좋습니다. 미괄식보다는 처음에 먼저 자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식 그리고 약간의 면접 때 반드시 자소서를 보기 때문에 필기시험 통과하는 사람들은 면접으로 가니까 자소서에 문제를 거기다 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어떤 사람들 자세히 얘기를 안 하고 아주 궁금증을 유발시킬 만한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나라 여행을 했는데 그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슬기롭게 극복을 했던 게 제 기억이 좀 나는데 그러니까 그 고난 극복 이런 것들 그 순발력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협동심 그래서 봉사정신 이런 것들 방송은 인생에 있어서 협동심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오케스트라의 그 협연처럼 PD는 그 지휘자 역할을 할 만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사고 같이 그 전문
바이올리니스트나 피아니스트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의 음이 아주 불협화음이 아니라 그 좋은 화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추는 게 좋아요. 협동심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사례들을 아주 세밀하게 하지 마시고 궁금증을 유발시켜.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싶네.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이 친구는 떨어뜨리기는 좀 그런데 한번 뭐 면접에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지 뭐 이런 정도. 요령입니다. 자소서에 아주 큰 요령이에요. 아시겠죠? 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 우리 수강생분들에게 아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령들이 있고 지난 학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접에도 요령이 있고 그래서 그런 요령으로 해서 1차 시험이 합격이 되면 2차 시험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여러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또 개인적으로 책을 읽거나 해서 갈고 닦았던 그 실기와 필기와 실기로 여러분들이 능력을 뽐내시고 거기서 이제 무난히 합격하시면 면접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한 채용이 이제 공채라고 본다면 특채 경력사원들을 위주로 뽑는 특채는 서류 시험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바로 면접으로 갑니다. 필기와 실기가 있어요. 아나운서 같은 경우 뭐 기자들도 반드시 실기는 있죠. 그게 면접과 같이 하는 실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일단 그 경력사원들은 어디에선가 채용이 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필기 시험 같은 상식이라든지 방송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송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실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경력사원들은요 뽑히면 바로 실무에 투입되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해서 뭐 타사로 이동을 한 사람들이 많아서 또 그 공간을 메꿔야 될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경력사원을 특채를 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아무리 학교 다닐 때 잘 했어도 다 아마추어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경력사원은 프로페셔널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마추어들은 한 6개월 정도 연수를 시킵니다. 프로로 이제 정식으로 입문시키는 연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수 기간에 충분히 많이 익히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실무부터서 하나 둘씩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실무를 해나가는 업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경력사원들은 바로 실무에 투입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기자든 아나운서든 주로 제가 본 경험으로는 기자와 아나운서들을 많이 경력사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또는 예능 PD라든지 뭐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워낙 이제 많은 이동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제 스카웃 같은 게 있죠. 방송사별로 어느 공중파에서 좀 잘했던 사람들, 젊은 분들, 능력이 있어 보이는 분, 미래가 좀 기대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케이블 TV나 이런 데서 많이 스카웃 하는 경우도 있죠. 요즘에 카카오까지 또 생겼고, 그 다음에 TV 아시다시피 예능 오락에 요즘에 많이 아주 많은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 TVN 같은데 CJ, 뭐 엠넷 이런 쪽에서 스카웃을 하는 경우도 있죠. 경력 그 직원들을. 그래서 그 빈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또 경력사원은 다른 뭐 이런 이 작업 제작들은 돌아가야 되니까 업무가 돌아가야 되니까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경력사원. 그래서 요즘 추세가 경력사원들을 많이 채용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신입사원들보다 오히려 좀 그래서 그게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지금 우리 젊은 취준생들. 그래서 그 방법은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역
방송이라든지 또는 또 역으로 케이블에서 그 공중파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요즘에는 별 구분 없이 이렇게 회사들을 선호하고 있으니까. 자, 반면에 그 외주 제작 프로덕션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떻습니까? 실무들을 바로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조금 배웠다가 조직의 분위기를 읽히고. 그래서 이런 분들, 경력 사원들은 주로 이제 큰 회사로 가고자 하는 게 욕심이잖아요. 근데 외주 제작 같은 경우는 신입 사원을 뽑되 어떤 이론적이나 뭐 필기 이런 거보다는 그걸 생략하고 면접이나 실무, 실기 이런 거를 통해서 또는 서류에서 나오는 포트폴리오, 미디어 포트폴리오 작품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고 신입사원을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 미디어 포트폴리오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외주 제작 프로그램 제작사도 굉장히 알뜰하고 좋은 실력 있는 PD들도 많아요. 스태프들도 그곳에서는 자기 능력을 비록 작은 회사지만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바로 또 입봉을 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또 거기서 경험을 쌓고 또 큰 회사로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향들이 있죠. 자, 시험과 채용, 그다음에 어떤 그 직업의 어떤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자, 세부적인 직종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지금 5시간 이상 지금 이어서 강의를 하니까 상당히 지금 목이 좀 쉬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선 개괄적으로 봅시다. 기자, PD, 영상미술, 기술, 아나운서, 작가, 경영, 사업, 홍보, MC, 탤런트, 가수, 코미디언, 해설자, 시사 패널, 기타 출연자, 악단이라든지 무용수, 각 분야 전문가. 자, 뭐 출연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출연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비출연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제작을 하는 메이킹하는 사람들. 자, 우선 볼까요? 방송 TV 장르는 크게 제가 말씀드렸죠. 보도, 시사교양 중복됐네요. 그 다음에 드라마, 예능 이렇게 나눠준다고 했죠. 직접 편성이라든지 그 제작의 편의상. 그래서 방송사도 공중파 경우 또 케이블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만 그 4개 분야 외에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텝 부서들 부문, 그 다음에 그 출연한 아나운서 부문, 그 다음에 이 모든 제작 부분을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경영 파트, 경영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경영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경영은 여기 경영이라고 써져 있습니다만 본부가 여러 가지 본부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도본부, 시사경영본부, 그 다음에 드라마본부, 예능본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작에서는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 기술본부, 그 다음에 콘텐츠 제작본부에서 그 영상미술 또는 아나운서, 영상미술국, 아나운서국 이런 본부 밑에 이제 국이 있는데요. 국으로 놓고 보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영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영본부는 채용을 할 때는 한 번에 따로따로 사업, 홍보, 뭐 광고국 여러 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따로따로 뽑는 게 아니고 인사부, 총무부 따로따로 뽑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같이 채용을 해서 로테이션을 시킵니다. 배정을 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순환 근무를 하는 그런 부문이에요. 경영 부문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 자원국이라고도 하는데 MBC의 경우는 이제 인사부, 총무부 또는 구매부도 있고요, 재무부도 있고, 뭐 제작비 산정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는 재무부. 그다음에 사업부가 있어요. 사업부는 주로 프로그램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그 사업과 관련 일들을 하는 데가 사업부입니다. 홍보부는 방송사에서 방송사 브로드캐스팅 스테이션 이미지라고 했죠. 그 방송사 자체 이미지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하는 사람들 부서입니다. 예컨대 그래서 방송 공중파 같은 경우 방송사에는 신문사 출입 기자들 와 있어요. 출입 기자들 가끔 옵니다. 그분들은 주로 뭐를 하느냐? 프로그램이 런칭이 돼서 프로그램 그 시사회라든지 또는 프로그램 뭐 제작 작품 발표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와서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방송사에 대한 뭐 어떤 또 자체에 어떤 그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 취재를 하거나, 이때 이제 홍보부에서 이런 외부 기자들을 담당을 해요. 회사 이미지하고 프로그램 이미지나 제품이, 그러니까 어떤 그 프로그램도 어떻게 보면 제작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까지 이제 그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또는 방송사 전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홍보부가 그런 일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광고는 아시다시피 KBS 1이나 EBS를 제외하고 광고가 재원이잖아요. 광고 시청료, 수신료를 로 운영되는 KBS 1 채널, EBS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광고가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방송이라든지 뭐 그런 쪽을 제외하고요. 국회 방송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이런 방송사에서는 광고에 대한 그 수주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라고 하죠. 광화문에 있습니다만 광화문 쪽에 있죠. 종로에 있는데 어쨌든 그 긴밀한 협의와 그 배분을 또 거기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도 뭐 지역사, 공중파, 케이블 뭐 다 거기서 KBS 담당, MBC 담당, SBS 담당. 어쨌든 광고국은 그런 일을 한다. 사업, 홍보, 그다음에 경영에서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뭐 그 하는 인사부, 총무부, 그다음에 재무부 또는 뭐 경영에서 구매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 소통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그 경영 파트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부서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부문에서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채용을 해서 공개 채용을 해서 그 로테이션, 순환 근무를 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경영 파트와 이런 경영 부문과 여기 기자, 보도 부문, PD, 그다음에 드라마, 시사교양, 그 편성, 그다음에 예능 이렇게 되어 있는 PD들, 그다음에 영상미술, 카메라, 제작 카메라와 미술 부분, 기술 부분, 아나운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경영까지 이 부분들이 정규직으로서 공채를 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그리고 작가, 드라마 작가 등 구성 작가, 그 다음에 MC 탤런트, 가수, 코미디언, 해설자, 시사 패널 출연자, 이런 분들은
프리랜서라고 봐야죠. 프리랜서. 작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드라마 작가가 있고 방송 구성 작가가 있죠. 그래서 드라마 작가 같은 경우는 자, 사실은 이 방송 직업군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일로도 많이 보내주시고 좀 설명을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 질문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언급을 하겠노라고 제가 약속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리랜서의 부분에 이제 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 그다음에 방송 구성 작가가 있는 두 분류가 있죠. 드라마 작가들은 주로 그 공모전 같은 경우, 뭐 우리 TV에서도 가끔 나오잖아요. 드라마 작가 공모전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뭐 히트친 또 시나리오 작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작가로 데뷔를 해서 그 처음에 그렇게 데뷔를 해서 그 이제 점점 경력이 쌓여서 이제 스타 작가들이 또 되고 그러시는 거죠. 드라마 작가, 메인 작가 아래에 그 세칸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작가도 있고, 그러면서 수련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작가 한 명 정도 더 하는 경우도 있고, 작가분들이 처음에 대본을 쓰고 나면 끝나지 않느냐, 왜 뭐 그 방송하는 동안에 무슨 그 대본 작가의 뭐 세칸 있느냐,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드라마 대본이라는 거는 크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지만 드렸죠. 그 현빈 나오는 아까 드라마를 얘기했는데도 또 까먹었네요. 하도 지금 장시간 하다 보니까 그 드라마 같은 경우 그 스위스에서 촬영을 하는데 뭐 전반부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따로따로 가서 그때그때 찍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미리 촬영을 한다. 그런 경우 미리 전체의 맥락은 항상 전체 내용을 시납시스를 통해서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가지고 방송 PG와 작가들이 협의를 해서 기획을 해가지고 그렇게 대본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방송 편성을 하느냐 안 하느니, 외주 제작에서도 마찬가지고 기획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런칭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또 방송이 되고 안 되고죠. 그러니까 방송을 제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편성을 시켜주느냐 안 시켜주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납시스라는 건 전체 줄거리잖아요. 또 다른 말로는 전체 줄거리와 함께 출연자, 거기에 나오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 간의 캐릭터, 그 사람들이 거기에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고, 극중의 인물의 이름, 그러니까 이제 그 시납시스에는 반드시 이제 사진이 붙어요. 사진과 이제 탤런트죠. 탤런트 드라마 시납시스에는 탤런트 얼굴. 그래서 극중의 인물의 이름과 그 다음에 탤런트 이름, 그리고 극중에 지금 현재 탤런트 나이는 쓸 필요가 없고 극중에서의 나이, 그 다음에 극중에서의 역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캐릭터,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이 그림으로, 그러니까 그 도표 비슷하게 그림으로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명씩 한 명씩 그려놓고 화살표를 통해서 그들의 관계를 표시를 합니다. 예컨대 부부 관계다 하면은 쌍방향 화살표로 하고, 또는 한쪽이 짝사랑을 한다 그러면 짝사랑 하는 사람이 짝사랑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받고 있는 사람,
쪽으로 화살표가 가는 거죠. 또는 이혼한 사람 이런 표시, 그다음에 이혼 후 또 재혼한 경우의 화살표,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다음에 이웃 간의 관계, 친구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림만 봐도, 그리고 그 사람의 극중 이름과 그다음에 거기에 또 나오는 게 직업이에요. 직업. 주부면 주부, 의사면 의사, 변호사면 변호사, 아니면 기업 회장이면 회장.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그러다 보면 그 그림만 봐도요, 사진과 그림만 봐도 나이하고, 그래서 가족 관계니 아니면 친구 관계니 적대 관계니 애인 관계니 서로 삼각 관계니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시납시스입니다. 그게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캐릭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뭐 주인공 A라는 사람이, 남자 주인공, 이 사람은 다시 의사인데 직업이 누구누구 집에서 어려서부터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과정에 살았고, 한번 결혼했다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가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했다가 나중에 이혼을 하고 성격체로 이혼하고 정말 좋아했던 사람과 만나게, 이런 특히 이제 아침 드라마 같은 경우는 갈등이 많잖아요. 주부들 상대로 하는 아침 드라마는 막 다툼이 있어야 돼. 설거지 남편 출근시키고, 그다음에 자녀들 등교시키고 여유 시간에 보는 드라마 또는 아침 방송, 시사경, 생활 정보. 그런데 주로 이제 설거지 타임하고 맞춰서 설거지를 이제 막 하다가 어떤 분들은 나중에 설거지를 미루고 보는 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저께 아주 궁금하게 끝났는데, 또는 지난주 금요일날 궁금하게 끝났는데 월요일 아침에 정말 그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을 때, 그때는 설거지를 뒤로 미루고 본단 말이죠. 그러다가 좀 중간중간에 다시 설거지 하다가, 그러니까 오디오만 듣고 있다가 중요한 장면, 극적 장면, 김치로 뺨을 때린다든지 이랬을 때 어머어머 하면서 TV 앞으로 와서 보잖아요. 그래서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 불륜,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주부들의 또 그 감정을 욕하면서 나쁜 드라마라고 하면서도 보는 그런 드라마들이 아침 드라마예요. 주부 대상 드라마. 자, 이럴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드라마 작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연속곡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갈등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납시스의 캐릭터, 각 인물의 캐릭터에 많이 적어놓고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각 인물별로, 그리고 아주 부지런한 작가들 같으면 전반적으로 각 회에 짤막한 줄거리를 씁니다만 거의 몇 회분 정도 시납시스에 기록을 합니다. 자, 그게 시납시스예요. 전체의 줄거리,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방송 대본이라는 것은 영화 한 편으로 끝나는 영화, 사전 제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방송은요, 그때 시대 상황, 6개월 정도 방송을 하면 계절도 바뀌잖아요. 그리고 국가적인 큰 사건, 사고,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일상성을 나타내는 대본 내용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사전 제작이 그렇게까지 연속국에서 좋기는 합니다만,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연속국에서는 특히 일일 연속국, 주말 드라마 또는 아침 드라마 이런 경우, 일상성을 아주 나타내는 드라마, 이런 드라마들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본들을 좀 수정하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본이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작하다 보면. 이걸 많이 들어보셨죠? 쪽대본. 그래서 작가들이 드라마 작가 빨리 보내줘야 된다, 안 그러니까 거기 가서 AD가 앉아서 대본 빨리 좀 써달라고 사정하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빨리 팩스로 보낸다든지 들고 뛴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하죠. 그러기 때문에
그 아래에 좀 이렇게 도와주는 작가들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느라고 너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배우고 또 그 작가들이 또 입봉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작가로 또 등용문 되는 거고. 자, 드라마 작가가 그러는데 이제 방송 작가들은 다 같이 이제 프리랜서죠. 방송 구성 작가는 여러 가지 이제 부문에서 그 일을 한다고 했죠. 보도 제작 부문, 시사 교양, 그다음에 예능 부분 작가분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아까 얘기한 스포츠 제작도 뭐 스포츠 매거진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소수의 그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있죠. 자, 이분 뭐 다큐멘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본을 구성안을 먼저 써서 작성을 해서 기획서 다음에 구성안이 나오면 구성안이 작성이 되고 나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기다림의 미학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촬영을 해요. 인서트와 함께 인서트를 많이 장면 전환용으로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제작의 단계에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편집을 한 다음에 그 영상에 맞춰서 대본을 작성을 합니다. 원고를 먼저 작성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고를 작성한다는 것은 미리 원고를 보고 MC가 됐던 패널이 됐던 출연자들이 이렇게 그 부분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고를 미리 작성을 하는 거고, 다큐멘터리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다 찍고 나서 촬영하고 나서 편집한 다음에 그 편집분에 대해서 나레이션용으로 대본을 작성하는 게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다른 구성 작가들 일과는 좀 다른 순서가 바뀌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에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작업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 구성 작가들은 제가 이제 프리 프로덕션에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프리 프로덕션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는 기획 전에 평소에 PD들은 자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평소에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때 아이템, 그러니까 그 어떤 정보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경로로 해서 수집을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 그러고 나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게 스캠퍼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창출하는 방법에 그런 훈련 방법도 있고, 그 아이디어를 창출한 다음에 그 아이디어들 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싶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획안을 만듭니다. 기획안이에요. 기획서가 아니고 기획안을 만들어요. 그 기획안을 만들 때 이제 그 전에 같이 호흡이 아주 잘 맞았던 메인 작가라든지 이렇게 사적으로 커피숍이라든지 이렇게 자기 작품이 프로그램이 일단 기획으로 뜨기 전까지는 자기 회의 방이 아직 주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커피숍이라든지 어떤 다른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나름 조언도 듣고 해서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PD는 작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PD는 그 위에 상사인 CP에게 이거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안을 내라는 그 시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획안들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CP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국장에게 보고를 해서 그거 한번
구체화 한번 해보지. 이랬을 때 정식으로 기획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확실한 기획서를. 그 전에 뭐 기획 아니나 기획서는 내용은 조금 비슷합니다만 좀 틀려요. 그래서